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있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2022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에 오신 학부모 여러분, 모든 참석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시작 전부터 많은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기대감을 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눠주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전국에서 모여 계시네요. 포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청주에서도 인사를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실 현장에서 모든 분들 함께 모여서 직접 마주하고 얘기 나누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께서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한 점 또 의견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토크 콘서트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주도적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2022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찬TV님 기대 하셨는데요. 신나게 이렇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도록 멋진 자리 마련해 주신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을 갖고 학습이든 삶이든 스스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기주도 학습. 학습자가 오롯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학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경험과 그리고 훈련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오랜 시간 좀 도와줘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험을 어떻게 줘야 될지,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학부모님들도 우리 시절에는 자기주도 학습이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배워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전직 초등교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 활발한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곳을 찾아주셨는데요.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 이렇게 여러 책을 집필하면서 학부모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유튜브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을 통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나른한 그리고 아주 예쁜 봄날입니다. 이 오후에 우리 어머님들 뭐 하고 계셨나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은경이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 어머님들과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왜 이걸 안 했지? 오늘부터 이걸 해봐야 되겠다.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는 거 이러면 되는 거였어? 이 정도면 되는 거였어? 라고 하는 어떤 만만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쁜 오후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우리 어머님들과 힘차게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반갑게 인사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네, 내가 오늘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잘 들었다. 그런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솔직하고 즐거운 그리고 또 유익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제 시작합니다. 뭘 시작하죠? 네,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오늘 오신 어머님들이 몇 학년 아이를 키우고 계신지 제가 지금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몇 살 아이 키우고 계신지, 네, 몇 살인지 헷갈리시면 학년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채팅창에 우리 아이 학년. 다 쓰기 너무 많아요. 저는 애가 5인걸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우리 집 큰아이의 학년이 몇 학년인지
숫자만 그냥 빠르게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를 말씀드릴 때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큰형아 키우는 분도 계시고요. 1학년 9살, 네, 2학년, 4학년, 5학년 주로 초등 어머님들 많으신데요. 중등 어머님도 계시고 고등 어머님도 지금 채팅창에 보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뵀던 분도 오셨네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키우고 계세요. 뭐 적게는 1명, 많게는 서너 명까지도 키우고 계신데요. 우리 아이가 몇 살이건 간에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부모로서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올해로 15년 차 엄마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15살. 예, 중학교 2학년, 작은 아이는 중학교 1학년, 14살이고요. 네, 연년생 맞습니다. 슬퍼 보이죠? 아들 둘 맞습니다. 네, 더 슬퍼 보이죠? 네.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래도 너무 도움이 됐던 건 제가 오랜 시간 초등 교실에서 교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후회도 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자기만 하면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사실 우리 아이들 초음파 처음 봤을 때 기억하시죠? 손가락, 발가락 개수 세고 너무 기뻐하셨죠? 그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출생, 태어나기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더니 이제 100일이 지나서 잠만 잘 자도 좋을 것 같다. 잘 걷기만 해도 좋을 것 같다. 말만 하면 되겠다. 밥만 혼자 먹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제 우리 엄마들의, 부모님들의 바람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시죠. 자,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초등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학습의 세계에 진입을 하면서 우리 그 어머님들이 초음파 사진을 보셨을 때의 그 느낌,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아이는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혼자 깃발을 들고 막 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혼자 깃발을 들고 달리다가 애가 따라오지 않으면 속이 상해서 막 여기저기 하소연을 하시는데요. 여기저기 하소연을 해도 해결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중요한 거, 열쇠는 우리 아이한테 있거든요. 우리 아이를 더 잘 파악하고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궁금해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 이제 3학년이라서 불안해요. 5학년이라서 불안해요. 중등 앞두고 있어서 불안해요.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불안해요. 우리 부모님들의 불안해하는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부모가 불안하다고 해서 아이가 더 잘 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럴수록 여유 가지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네. 교육부에서 좋은 강의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이런 강의 귀담아 들으시고 무엇보다는 실천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실 때는 우리 어머님들은 주로 좌절, 네, 불안함, 조급함, 검색으로 해보자. 어떻게든 일단 찾아보자. 자, 이렇게 찾으시는데요. 되게 열심히 찾으세요. 좋아요. 요즘 또 유튜브 틀기만 하면 각종 교육 영상들, 교육 정보를 담은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것부터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많은 정보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보가 없던 시절에는 없어서 답답했지만 다른 집 아이들이 어떻게 시키고 진짜 잘한다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 내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온라인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모르고 한 번도 만날 일도 없는 저기 어디 멀리 살고 있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 엄마를 한번 본 적도 없는 어떤 집 아이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팔로우하면서 막 그 아이가 지금 영어책을 어디 읽고 영어 글쓰기를 어떻게 쓰고 있고 그 아이가 지금 수학 선행을 어디까지 달리고 있고 이런 것들과 지금 우리 집의 아이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불행해져 가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알죠. 네. 부모가 아이한테 기대를 하는 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친엄마니까 기대하죠. 누가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아니면 이 아이를 누가 기대합니까? 학교에요? 학교 선생님이요? 똘똘한 아이들 기대해 주십니다. 근데 똘똘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고 네,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들은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어른들의 기대나 관심을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평범해 보일수록 우리 아이한테 더 집중하고 더 많은 관심과 기대와 인정을 쏟아 부어줘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자, 이렇게 힘드신 어머님들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공부시키시죠?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냐면요. 공부를 안 시키는 분들은 이런 강의 안 들으세요. 지금 뭐, 이 낮에 지금 그쵸, 어디 뭐,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고, 또 뭐, 장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4, 5시 되면 마트가 북적북적 하죠.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렵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궁금증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와 더 많이 시키고 싶어 하는 엄마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공부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아니, 이렇게 싫다는데 공부 계속 시켜야 되는가? 또 애가 물어봅니다. 엄마, 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데, 나 공부 너무 어렵고 싫은데, 공부 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라고 묻죠.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실 거. 우리 아이들이 그 각 시기에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거쳐야 되는 중요한 과정을 겪고 있다,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라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결국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연습, 그 훈련, 그 경험을 공부를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성적만 잘 나오면 돼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강의에서는 얻을 게 없으실 거고요. 제가 바라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머님들이 기르시는 이 아이들의 미래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볼게요. 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스카이를 가고 못 가고 인서울에 가든지 못 가든지 뭐 원했던 의대에 가고 못 가고 그런 것으로 아이가 평가받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무슨 일을 하건 상관없이 그 일에서 그 상황에서 그 나이에 맞게 그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1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1등급들 딱딱 비율로 나눠서 정해지죠? 1등급은 제한되어 있지만 자기주도적인 인생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1등은 못할 수도 있지만 자기주도적인 인생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네. 그걸 바라고 기대하고 유도하면서 길러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초등시기, 우리 초등 어머님들 많으시니까요. 초등시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초등시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초등시기가 저도 이제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학부모이지만 초등교사로 오랫동안 교실에서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참 짠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왜 짠하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공부를 시켜서 계속하고 안 하면 혼나니까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짠하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실은 저를 더 고민하게 만든 건 우리 어머님들이셨어요. 학부모 상담 주간 있죠? 아마 이번 주 혹은 지난주 정도에 담임 선생님 상담을 하셨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전화 상담을 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방문 상담을 주로 했죠. 대면, 무조건 다 대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상담날 되면 어때요? 이제 약간 환절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코트 입기도 그렇고 바바리 입기도 그렇고 막 약간 애매한 옷을 딱 이제 입고 최대한 깨끗하게 입으시고 오세요. 네, 막 긴장하시고.
저도 학부모로서는 저희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긴장되는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우리 어머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누구는 이만큼 하고 있다는데 얘는 그만큼 못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간에 여기 주름이 완전히 깊게 박혀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충 키우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다들 너무 빨리 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아이만 나 때문에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가장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초등 시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중요한 걸 열심히 하고 덜 중요한 걸 빼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학기 초다 보니까 각종 이제 새롭게 만나는 어머님들, 또 새로운 학원 상담, 새로운 담임 선생님, 새로운 만남들 되게 많으시죠. 만나면 우리가 꼭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특히나 동네에 그리고 혹은 우리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어머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와요. 사교육. 학교는 다 똑같아요. 그냥 학교는 뭐 어디나 다 똑같고 사실 변수라는 게 없고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학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아, 내가 우리 담임을 이번에 바꿀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불가능하니까. 근데 얘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 정리할까? 계속할까? 새로운 학원에 대한 수업을 듣고 시작할까? 말까? 새로운 어떤 패드 학습에 대해서 오늘 집에 오다가 이제 막 이렇게 천막 쳐놓고 막 선물 나눠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막 상담을 한참 듣다 보면 아, 이거 신청할까 말까 고민되시죠? 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등 가면 덜 하냐고요? 난리 납니다. 중등. 네. 아마 제가 예상하건데 고등 되면 정말 이건 전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사교육, 더 다양한 사교육, 더 고가의 사교육, 더 아이의 맞춤형의 초고가의 사교육들이 이제 막 명함을 내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런 사교육의 홍수, 수업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결정해주고 이끌어줘야만 아이가 주도적으로 잘할 수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중요하다는 거 정말 많습니다. 이분은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저분은 저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쵸? 네, 중요하다는 거 너무 많은데요. 기억하세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요. 돈이 많아도 안 되나요? 네. 돈 많으신 분들, 저는 뭐, 전문직, 저희는 부부가 둘 다 전문직이고 아기가 하나고 저희 시부모님도 재산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거 원 없이 시킵니다. 다 시켜줍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이 경우 이 아이에게는 부자 엄마 아빠가 독이 됩니다. 왜죠? 네. 아이가 자기한테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좋다고 하는 걸 모두 다 하는 바람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고요. 에너지를 다 뺏겨버렸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될 시기, 본격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속도를 내서 달리고 압도적인 양으로 공부해야 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미 공부에 대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주도가 뭐예요? 자, 엄마 빨리 나 뭐 해? 뭐 풀어? 어디가? 학원 몇 시야? 하면서 거의 엄마의 아바타처럼 살고 있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글쎄요, 공부를 잘할 것 같지도 않지만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주변에서 들으시면서 아이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게 왜 필요한지 생각하지도 않고 돈이 있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가서 일단 등록부터 해버리시는 그런 상황에 계셨다면 멈추셔야 돼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구분하는 이유는 내 아이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아껴진 에너지로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어머님 큰일 하신 거예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자, 마라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라톤을 오해하시면 꼴찌에 있다가도 막판에 1등이 될 수 있지 않겠어?
코스가 기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마라톤의 특징. 굉장히 그 코스가 길기는 한데요. 결국 어느 정도 중상위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결국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예 우리 아이 공부를 배제해버리고 저는 뭐 애들이 초등 때는 팡팡 놀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 습관을 하나도 잡아놓지 않고 공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다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막판 스퍼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온갖 사교육을 쏟아부으면서 아이를 움직이려고 해봐도요, 그때는 아이의 사춘기, 심한 사춘기, 반항을 하는 심한 사춘기와 부딪히게 될 거고요. 공부 습관, 공부 경험이 없던 아이가 중학생이 돼서 고등학생이 돼서 새삼스럽게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긴 경주, 긴 레이스를 시작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시는 상태에서요, 어느 정도의 습관을 잡아놓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시도해보는 그런 부모님의 컨셉으로 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키우는 건지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채팅창에 채팅 남겨주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서, 혹시 지금 막 내 앞에 돌아다니고 있죠?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좀 더 답을 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 지금 모습 해당된다라고 생각되시면, 저희 아이요 라고 해당돼요 라는 채팅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도 숙제가 있고요, 혹은 준비물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학교 숙제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애들 학원 숙제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서요, 학교 선생님들이 점차 학교 숙제를 양보해 주시는 분위기예요. 근데 준비물은 꽤 있어요. 뭐 줄넘기를 챙겨간다던가 리코더를 가져가야 된다던가 하는 그런 준비물들이 있고요. 우리 학원은 학원 플러스 숙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 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학원 숙제는 언제나 그냥 필수, 네, 항상 따라오죠. 학교 준비물이나 학원 숙제를 아이가 혼자 챙기는가를 점검을 해주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에요. 퍽이나 막 엄청난 대단하고 언제부터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는 거,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당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왜 채팅 글씨인데 표정이 느껴지죠? 해당이 안 돼요 라고 막 울고 계신 분들 계세요. 자,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애를 혼나면 될까요? 야, 혼자 챙기라고 하면서 이제, 왠지 너무 자연스럽죠. 제가 했던 말이에요. 네. 혼자 챙기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 챙겨요, 애들이. 갑자기 막 행동이 빨라지죠. 소리를 높일수록 더 행동이 빨라지고 막 군인 같아요. 애들이 막 착착착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한 가지고요. 그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도 할 수 있고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는 엄마 아빠 누구든 다 크게 소리를 질러서 아이를 겁에 질리게 만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세요. 우리가 언제든 그 방법은 쓸 수 있어요. 자, 그 전에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도냐면요, 다 챙겨서 엄마한테 챙겼는지 알려줘. 챙긴 거 엄마한테 한 번만 보여줘. 엄마가 확인만 할게 라고 하면서 아이가 안 했는데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학교 가기 5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목소리가 막 커지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전날 밤에 이 일이 일어났어야 돼요. 전날 밤에 아이가 뭔가를 안 챙기고, 분명히 하나도 안 챙기고 막 신나서 돌아다녀요. 잠도 안 자고 챙기지도 않고 숙제도 안 하고. 자, 그러면 아이한테 숙제를 빨리 해서 몇 분까지 가지고 와! 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죠. 자,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마치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이. 굉장히 가식적이죠. 괜찮아요. 어차피 다 연기예요. 아이한테 숙제 다 했나? 숙제 다 끝났나? 숙제 다 했지? 하면서 너무 정면으로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부담스럽게 막 당장 대답해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뭐 알아서 했을 거라고 나는 믿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야 라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아이도 엄마가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으니까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듣고는 이제 놀래죠. 나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제 슬그머니 가서 하던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던가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거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구나. 엄마가 내가 안 한 거 알았는데 혼내지는 않는구나. 얼른 하고 끝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아이들, 우리 집은 안 움직여요. 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또 시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못 참고 소리 빽 질렀어요. 내일 또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건강한데 한 번 한 번 계속 시도할 수 있어요. 자, 혼자 못 챙기는 아이한테 챙겨! 라고 하지 말고 챙겼어? 다 챙긴 거 엄마 보여줘. 엄마 알려줘. 다 끝나면 엄마한테 와서 얘기해줘. 정도면 애들이 알아듣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교실의 원리예요. 교실은 30명 넘는 아이들이 막 동시에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하나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나요. 다 썼어요. 선생님 저 다 썼는데요. 선생님 저 덜 썼는데요. 막 각자 사연이 막 굉장히 경쟁적으로 동시에 이런 사연들이 쏟아지는데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면서 아이들의 자기 주도적인 그런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말. 다 쓴 사람은 다 썼다고 선생님한테 다 쓴 사람은 선생님한테 와서 보여주고 덜 쓴 사람은 덜 썼다고 하지 말고 다 쓸 때까지 자기가 알아서 한 다음에 끝난 사람은 선생님한테 와서 보여주세요 라고 지시를 해놓잖아요. 그대로 다 움직여요, 아이들은. 그런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다 못했어요. 혹은 다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집만의 원칙을 정해주고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매뉴얼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업체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집은 하나의 기업이고 나는 이 기업을 운영하는 CEO다. 막 이런 멋진 그런 선배 어머님들 말씀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원이 숙제를 다 해왔는가 했을 거다 믿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들고 왔어요. 엄마 나 다 챙겼어. 이거 꼭 인정해 주셔야 돼요. 챙기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은 되시겠죠. 그렇죠? 학생이 숙제하는 게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이에요. 그렇죠? 학생이 준비물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맞아요. 근데 당연한 거라는 거 알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쵸? 우리 어머님들 이제 내가 애를 낳고 가정을 꾸렸으면 사실 내가 밥을 하는 게 당연하긴 해요. 근데도 누가 알아주고 누가 칭찬해주고 고마워해주면 좋잖아요. 애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애들도 그래 이거 내 일이 맞아. 나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그걸 가지고 해냈을 때 인정받고 관심받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이렇게 좋은 봄날 막 울며 불며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시고요. 좋게 네,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한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 시작하거나 끝까지 내보는 그런 과목, 공부 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는 얘가 혼자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풀기 시작을 하더니 끝까지 다 풀고 다 풀었다고 말만 하더라. 옆에서 하나하나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시작을 해서 끝까지 했네? 라고 생각되는 과목이 있으셔야 돼요. 자, 있으신가요? 대답해 주세요. 자, 있으신 분들,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분들 또 울고 계시죠? 네. 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애들한테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울지 마. 울면 뭐 달라져? 막 그러죠. 그쵸? 우리 어머님들 좌절하지 마시고요. 혼자 시작하고 끝내는 과목이 없는 아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뭘 시작하죠? 네. 얘가 공부 중에서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뭘까를 이제 관찰하시는 거예요. 만만한 과목의 특징은 먼저 하겠다고 하거나 그거는 흔쾌히 좀 덜 짜증을 내죠. 덜 힘들어하고 그런 과목들이 있으면 아이한테 이제 그 과목은 약간 맡겨주는 거예요. 이제 일기는 혼자 써가지고 와 혼자 다 쓰고 엄마한테 보여주기만 해. 그냥 다 썼다고 말만 해줘. 이제 연사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연사는 이제 혼자 해보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끝났다고 엄마한테 말만 해줘. 처음에는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아이가 이게 습관이 되고 태도로 자리 잡히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말해줘도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해도 잘 굴러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부모님이 간섭을 하시잖아요. 이거 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간섭하실 때 예전에는 뭐라고 말을 하면 그냥 이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꼬박꼬박 대답하고 왜 그런지 막 설명하고 알았어 엄마 잘할게 막 이러던 애들이 점점 부모님이 뭐 말만 하려고 그러면 귀찮아하고 짜증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아이 키우시는 분들 역시나 네, 울지 말고 채팅창에 대답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 있어요. 있으실 거예요. 정상입니다. 매우 잘 크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간섭하는 걸 귀찮게 여기고 짜증스럽게 여기는 게 정상적인 그런 발달 속도에 따라 사춘기를 겪고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 있네요, 지금. 이거 이제 그냥 100% 정답률 100%입니다. 자, 없는 집이 없습니다. 큰애가 몇 학년이건 상관없이 큰애들은 이제 다 간섭을 귀찮아하고 싫어할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얘가 부모님이 일일이 지적해주고 수정해주고 알려주는 걸 막 엄마 고마워요. 네, 알았어요. 엄마 고칠게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아이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귀찮게 여길수록 얘가 이제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준비, 연습을 하고 있는구나. 네, 흰자가 보여요라고 하시네요. 너무 무섭죠? 흰자 보이면. 네. 저희 집에도 둘 다 흰자만 보입니다. 제대로 나왔는데 검은 눈동자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해요. 점점 대답이 줄어들고 말수가 줄어들더니 이제 나중에 듣기는 듣는데 대답은 안 하고 이제 나중엔 듣지도 않겠죠. 네, 그 단계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동시에 하는 말 있어요.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은 알아서 제대로 하든가! 이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을 거예요. 알아서 한다 그래놓고 알아서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요. 네.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을 할 때 고맙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차마 이제 그 말을 뱉기는 어렵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그쵸? 근데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알아서 잘하든 못하든 알아서 하겠다고 해주니까 엄마가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든다. 기특하다. 이거 입 밖으로 내시면, 용기 있게 내시면 진짜 아이한테 도움 되고요.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그 말은 못하겠어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 이거 아이들 관찰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공부를 하건 숙제를 하건 책가방을 챙기건 뭐 하다못해 운동을 하거나 공부랑 관련되지 않은 것들도 자기 스스로 한 다음에 굉장히 흐뭇해해요. 그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것도 지금 겨우 이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얘가 흐뭇해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얘는 왜 이렇게 목표가 낮을까? 얘는 왜 이렇게 자기 만족이 심할까? 얘는 왜 이렇게 근거도 없이 자신감이 많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흐뭇해한다라는 건요. 그 순간을 놓치시면 안 되고 그걸 계속 만들어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이들은 성취감이라고 하는 정말 돈 주고 못 사는 대단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자기가 보잘것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성취감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애가 혼자 흐뭇해할 때 막 일기 막 이상하게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나 일기 다 썼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흐뭇해하죠. 그때를 놓치지 말고 와 진짜 너 너무 흐뭇하겠다. 너무 뿌듯하지? 야 하면서 아이의 그 감정을 한 번 더 드러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왜 기분이 좋지? 라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감정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거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뿌듯하고 성취감이 느껴지는구나. 이 성취감 나 너무 좋다. 이걸 또 느끼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또 하는 거예요. 되게 중독성 있잖아요. 그쵸? 부모님들 성취감이란 거 느껴보셨죠? 자주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다 보니까. 그런데 느꼈을 때 그 짜릿한 기분 있죠.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이 절대 해줄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우리 아이가 계속 느끼면서 간다.
더 느낄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런 느낌이 있다, 우리 아이한테. 자라고 하실 때는 때가 됐다. 우리 아이는 지금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 주도 공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결국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20살부터 갑작스럽게 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의 직업 있죠. 우리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있죠?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그런 생활 방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 공부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네 인생이야, 네 공부야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이 공부. 자, 그래서 아이들이랑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는 대화가 있는데 뭐냐면요. 공부를 잘했을 때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열심히 했을 때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계속 생각하세요. 잘했을 때 엄마는 기분이 좋죠. 엄청 좋죠. 그리고 또 엄마가 뭘 하죠? 자랑을 하죠. 엄마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너가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엄마는 기분이 좋고 자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딱 거기까지야. 엄마 인생은 그 이상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너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너의 인생의 목표에 도달을 할 경우에는 네가 원했던 직업을 가지고 원했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경우는 너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의 인생, 그리고 결과,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는 좀 있어 보이는 용어들을 막 섞어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못 알아들을 것 같죠? 네. 알아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한참 설교를 해봤습니다. 얘들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행동이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까 너무 궁금해서요. 1학년 담임할 때 제가 일장 연설을 해본 적이 있어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좋은 이야기면 애들이 듣기만 해준다면 네. 안 들어주니까 문제지. 듣기만 해준다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공부가 잘 되면 나한테 되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한 상태에서 내 공부의 계획을 아이 스스로 세워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스스로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아마 우리 어머님들 내가 공부 다 계획 짜주시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자, 그럼 채팅창에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요즘 우리 아이 공부 누가 계획을 짜고 있나요? 누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 계획을 엄마가 주로 하고 계신지 아이가 주로 짜고 있는지 혹은 같이 짜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은 무조건 엄마예요. 엄마가 짜는 이유가 뭐냐면요. 엄마가 계획하는 모습을 보고 흉내내라는 뜻이에요. 뭘 보고 따라할 게 있어야 하던가 말던가 하죠. 알아서 해. 어떻게 알아서 해요? 그쵸? 우리가 음식을 맛이 없어도 할 수는 있는 이유가 누군가 음식하는 모습을 봤고 그 옆에서 지켜보다가 비슷하게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서 요리라는 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자전거를 갖다 주고 자전거 잘 타는 법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전거를 실제로 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엄마가 해주죠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엄마가 해주니까 안 되는 건가? 네, 그렇게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해주시는 지금 상황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 점점 아이한테로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겨요? 네, 뭐 이틀에 한 번 넘겨요? 3일에 한 번 넘겨요? 그게 아니고 엄마가 아이의 공부 계획을 짜실 때요. 아이를 옆에 앉히셔야 돼요. 구경하게 해주세요. 그게 공부예요. 그러면서 앉히기만 하면 애들이 이제 약간 이렇게 쳐다보다가 에이 뭐 재미없는 거 하네 하면서 엄마 나 또 공부 많이 시키려고 그러지 하면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아이한테 하나씩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물어볼 수는 없고요. 공부 계획을 짜는 상황에서 선택을 할 만한 상황들, 예를 들어 한자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면 화요일에 할까 수요일에 할까 둘 중에 하루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화요일에 짤까, 화요일에 하는 게 좋을까, 수요일에 하는 게 좋을까, 아이한테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둘 중 어느 요일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애가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뭐라고 말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생각을 하죠. 아, 이거 엄마가 맘대로 다 하더니 나한테 물어보는 걸 보니까 나한테도 약간 결정권이 있는 거구나. 이게 나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우리 엄마가 내 의견을 수용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겠죠. 자, 그러면서 아이한테 점점 더 많이 물어보시고요. 이제 정말 어떤 계속 이렇게 엄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을 짜면서 아이한테 하나씩 물어봐서 그걸 계획에 반영을 해주던 이 시기가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이가 이제 엄마가 연필을 아이한테 넘깁니다. 연필과 이 종이를 아이한테 넘기시고요. 이 넘긴 걸 가지고 아이가 쓰면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주객이 이제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엄마가 주도하다가 점점 아이가 주도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획과 공부 이런 것들을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사실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공부를 실천에 옮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안 될 거예요. 계획은 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여기에서 이 계획은 이렇게 짰는데 왜 시간 안에 끝내지 못했을까? 왜 이 과목은 시작도 못했을까?를 고민하면서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점점점 분량과 속도를 올려가는 거. 이 과정이 자기주도적인 공부고요. 이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나중에 공부가 아닌 일이 됐든 여행이 됐든 가족 생활이 됐든 아니면 이직을 하든 뭐 새로운 자격증을 준비하든 간에 자기 인생의 그런 모든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맞아, 공부할 때도 이게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나랑 관련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주도적으로 해봐야지 라고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자기주도를 시도를 하실 때요, 혼자 하는 과목이 있고 도움을 받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과목은 혼자 하게 두세요. 근데 혼자 못해요. 도와주세요. 점점 혼자 하는 과목이 늘어나고요, 도움을 받는 과목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에서도 계속 함께 계획하고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공부랑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 어린이날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나들이를 갈 건데 어디로 가고 싶어? 아이가 이쪽으로 가라면 무조건 다 따라가고 이쪽으로 가라면 무조건 다 따라가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이한테도 의견이 있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의 몫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아이한테도 의견을 낼 시간을,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결정으로 다 일어나잖아요. 그게 점점 하나씩 공부랑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아이한테도 결정권과 주도권이 넘어가는 상황,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아이를 주도적으로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요, 평일과 주말을 좀 나누어 주시면 좋아요. 엄마 맘대로, 야, 주말에도 공부해야지. 애들 다 주말에도 공부하는데, 네, 이거 엄마 마음이죠. 그쵸? 네, 굴뚝같이 막 올라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아이랑 상의를 할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요, 내가 주말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을 아이도 한 번은 고민을 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선택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를 아이도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그런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4단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마음을 먹어야겠죠. 그쵸?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너한테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 자주 해주시고요. 아이의 꿈을 궁금해 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계획을 합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하시다가 점점점 아이한테 넘기시고 중등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완전히 아이가 자기 공부의 계획은 아이 스스로 짤 수 있대. 그 중에서 궁금하거나 어렵거나 고민되는 부분들은 부모님께 상의하거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께 여쭤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공부를 하는 과정이 너무나 필요하죠. 실제 공부를 해보고요. 잘 안 된 것들은 왜 안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적인 아이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일상의 어떤 멘트들이 있어요. 사실 아이는 말로 키우는 거예요. 그냥 말이 전부예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잘 살아가시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살살 자극해 줄 수 있는 좋은 말들을 계속 해주세요. 마치 씨앗한테 물을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좋은 말을 해주시는데요. 아이가 뭔가 주저하고 안 하려고 하고 할 때는요. 해! 좋은 거래! 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쓰시는 말, 뭔가 아이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만났을 때는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가볍게. 네. 이거 진짜 하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건데 라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쵸? 이런 좋은 기회가 없는데 얘는 왜 안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해! 무조건 해! 야, 이거 어디 가서 공짜로 하냐? 해!가 아니고요. 야, 이거 엄마가 지금 돈 드는데도 엄마가 해준다잖아. 무조건 해! 가 아니고요. 한번 해볼래? 라고 먼저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주체는 아이예요. 하는 사람은 아이예요. 아이가 하는 건데 엄마가 해라 마라 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한번 해볼래?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아마. 진짜 좋아하거나 재미있는 일이 아니면 주로는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자, 안 할 거다라고 대답할 거를 예상을 하시고 한번 해볼래? 라고 툭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한다고 하면 뭐 고맙고요. 안 한다고 해도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이 막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우리 어머님들 마라톤 시작하신 거예요. 마라톤에서 지금 겨우 출발 어느 정도에서 자리 잡기 하고 있는 정도예요. 지금 막 한 45km대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착각하시고 전력 질주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미 막 다 결정된 것처럼.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뭐 12년 중에 6학년이면 절반은 온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왜 아니냐면 초반에 6년 있죠. 초등 시기의 6년은 그 이후의 6년에 비해서 아주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과물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기들은 후반 6년이고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3년 아시잖아요. 그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상태에서 상위권, 중상위권 언저리에 머물고 계시면 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아이가 뭔가 자꾸 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왜 못 해줘요? 막 부모는 둘이고 애는 하나인데 다 해줄 수 있죠. 책가방 들어줄 수 있죠. 엄마가 힘이 얼마나 세요. 실내화 가방 다 들어줘요. 할 수 있는데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면 아이가 하도록 두세요. 그래도 그런 어머님들 계시더라고요. 아이를 보자마자 막 책가방부터 막 달라고 해요. 애 키 작아질까봐, 키 안 클까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아이를 왕자님처럼, 공주님처럼 모시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아이의 일인 거는 아이가 그냥 하도록 두시는 게 얘 인생을 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키가 1cm 덜 큰다. 그러더라도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게 낫지. 1cm 더 크고 막 엄마 하는 그런 마마보이로 키우시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너 들 수 있잖아. 못하는 건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언제든 엄마는 최후의 보루.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엄마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아이가 가지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해서도 아이한테 계속 물어봐 주세요. 계획을 짜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오늘 계획이 어떻게 돼?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헤어질 때 항상 그 말을 물어보세요. 저는 거의 주문을 외우다시피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일정이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봐요. 왜냐? 제가 교실에서 봤던 참 안타까운 사례들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어쩌냐면요. 차렷, 경례, 안녕히 계세요. 나가면서 핸드폰을 키면서 엄마 나 어디로 가? 엄마 나 이제 뭐 해? 학교 끝나고 그 다음 일정을 바로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방과후 저기 어느 교실로 가? 라고 딱 지시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아바타처럼 딱 가요. 그거 끝나고 다시 핸드폰을 엄마 나 방과후 끝났어. 이제 어디 가? 이렇게 살아가요.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일정 정도는 자기가 챙길 수 있잖아요. 그쵸? 챙겨야죠.
초등학생들 챙길 수 있어요. 챙길 기회가 없고 챙길 이유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챙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뿐이고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일정을 챙겨야 되는 상황에서 못 챙기는 아이들 없습니다. 그럼 아침마다 물어봐 주세요. 오늘 학교 끝나고 일정 어떻게 돼? 몇 시쯤 끝나? 엄마는 다 알고 계시죠. 아이들 일정 머릿속에 훤하시죠. 그래서 내 일정은 몰라도 막 애들 일정은 다 깨고 계시는데요. 그랬을 때 아이한테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한 3초 기다리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죠? 아니에요. 아이가 생각을 하고 오늘이 이제 애들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오늘이 어제가 화요일이었으니까 오늘이 수요일이고 수요일이면 4교시, 5교시 끝나면 1시 30분인데 그때 방과후를 뭐더라? 방과후 과목 뭐더라? 하면서 이제 찬찬히 이 버버링이 막 걸려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거를 하나하나 꺼내서 말로 표현하고 내 일정을 잘잘잘 읊을 수 있을 때까지 한 6년 걸립니다. 기다려주세요.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툭 치면 바로 나와요. 될 때까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자꾸 돌아다니죠. 공부 안 하고. 자꾸 나오죠. 방에서 하는 애들은 자꾸 나오고요. 식탁에서 하던 애들은 돌아다녀요. 식탁 주변을 돌아다니고 공부가 덜 끝난 게 분명한데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고 집중력이 떨어졌고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막 앉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앉히는 방법이 있고요. 아이한테 앉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 아직 덜 됐지. 근데 언제 끝나? 언제쯤 끝나? 엄마 기다리고 있는데. 끝나가지? 얼마나 남았어? 한 몇 분 정도 더 걸려? 끝나면 뭐 할 거야? 아이고, 거의 끝나가네. 하면서 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공부라는 게 끝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른 끝내고 놀자라는 생각을 유도하는 그런 말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부모님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놀라면 놀고 엄마 숨 쉬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로 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이를 막 하나하나 지시하시는 경우에요. 아이들이 엄마 나 물 마셔도 돼요? 공부하다 말고. 그걸 물어봐요. 너무나 슬프죠. 조금 더 떨어져서 아이한테 자율권을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 환경 잘 준비해 주세요.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몸과 마음의 정서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안정감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잘 먹게 해주시고 특히 아침밥 잘 챙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찍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존중해 주세요. 취미가 게임밖에 없는데요. 게임도 좋은 취미 중에 하나인데요. 게임만 취미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게임도 하고 운동 중에 뭔가를 좋아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바깥에서 친구들과 하는 어떤 활동 뭐랑 게임, 뭐랑 유튜브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로 일어나는 취미가 한 가지 있다면 스마트 기기가 아예 없이도 가능한 다른 취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식을 한 후에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하고 계시죠? 운동 시키셔야 돼요. 부모님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아이들 운동 챙겨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공부방을 점검을 하시고요.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공부방에 혼자 넣지 마세요. 우리가 아이가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하려면 공부방에 가서 혼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식탁에 앉아서도 내가 내 공부를 계획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는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자기 주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방에 들어가서 해도 한 문제 풀고 나와서 물어보고 한 문제 풀고 나와서 물어보는 애들은 자기 주도권을 아직 못 가진 거예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부할 만한 환경, 마음가짐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인가를 생각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스크린 타임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집에 스크린 타임을 조절할 수 있는 큰 원칙을 만들어 두고요. 언제는 해도 되고 언제는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디테일하게 원칙을 가지고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 집만의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뭐 옆집에선 이렇게 한대, 어느 집에선 이렇게 한대,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스크린 타임을 어느 정도 가졌나, 즉 스마트 기기, 컴퓨터, PC, 온라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했었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조율해 갈지를 결정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스크린 타임 때문에 공부 잘할 애가 막 스마트폰 중독으로 망가지거나 자기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공부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주도성을 키우고 그래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채팅창에 댓글을 보니까 스스로 반성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엄마 성격이 급해서요. 맞아요, 애들 잘해요. 공감하시면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동안 잘 해오셨고요. 거기에 조금 더 양념을 보태서 지금 이은경 선생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신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이은경 선생님은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시간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2부에서는 재밌게 퀴즈도 풀어보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은경 선생님과 함께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고 또 현재 교사로 함께 하고 계시는 배우자 이성종 선생님께서 함께 토크쇼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유튜브 시청 유지해 주시고요. 5분 뒤에 여러분과 만나뵐 텐데요. 저희 5분 저희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행사 준비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블로그 초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저희가 주소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클릭만 하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밥상머리 교육 중요하죠. 무료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잠깐 들어가셔서 5분 동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